제1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3년, 57세 김미숙 씨.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순간을 들려드립니다. 3개월 전 새벽 2시였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미숙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거실로 나가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 누구 전화 왔어요? 회사 일. 급한 거였어. 하지만 남편의 눈은 미숙 씨를 피했습니다. 2개월 전 생활비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마트 앞 벤치에서 미숙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옆에는 낯선 여자와 5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그 한마디가 23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 5살짜리 아이도 회사 사람인가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 일이야. 회사 후배였어. 한 번의 실수였는데. 한 번의 실수가 아이까지 만들었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 여자가 연락이 왔거든. 그래서 우리 생활비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이만은 내 책임이잖아. 내 핏줄이야.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했을까? 3일 후 미숙 씨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미숙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했어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다른 남자 만난 적도 없었고, 역시나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일할 수 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모님은 아시잖아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아이 아버지는 정민희 씨잖아요.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방패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돈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유전자 검사. 우리 셋이 함께 병원 가서 확인합시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필요해요? 양육비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친자 확인이 필수예요. 생각해 볼게요. 여자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 관계 부정. 남편과 그 아이는 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책임은 다릅니다. 특히 아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든 어른이 무력해지곤 하죠. 하지만 미숙 씨는 감정이 아닌 진실로 맞섰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2부. 검사 결과를 본 남편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남편은 결과지를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도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관계가 아니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정민이 씨 아이인데. 병원에서 나온 정식 결과예요. 99.9% 친자 관계가 아니래요. 아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민이 씨밖에 없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돈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그건 이미 다 썼는데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정말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닌 게 확인됐으니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다른 것이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요? 그 여성이 의도적으로 남편분을 속였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미숙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일주일 후 상대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숙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어요? 제발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미숙 씨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여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미숙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을 속인 거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민희 씨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때 정민희 씨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회사 선배로서 챙겨주고 관심도 보여주고 한 번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한 번이었지만 미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이용한 거네요. 여자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직장에서도 눈치 보이고. 미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23년 쌓아온 우리 삶을, 아이를 방패로 삼아서 무너뜨려도 된다고?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의 이유가 될 순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미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낸 것에 대한 안도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어. 미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
내가 결정할 권리는 없는 것 같아.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불륜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 그 밤 미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3부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나였다. 그날 밤 미숙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남편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불륜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속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운 듯 보였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 미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물을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만 분명히 해요. 당신이 속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불륜까지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지. 당신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도 변명 안 할게. 그땐 외로웠고 방심했고 그 한 번이 이렇게 될 줄은. 알아요. 미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때문에 나는 23년을 부정당했어요.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아, 나한테 기회는 없는 거야? 미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회는요, 사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 미숙 씨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도 속았다는 점은 고려되나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감형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변호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속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유지한다면 배신을 안고 사는 삶이 될 것이고 이혼을 선택한다면 23년을 정리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당신 휴대폰, 통장, 메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보여줄게. 미숙 씨는 확인했습니다. 송금 내역, 메시지, 삭제된 사진들. 더 이상의 숨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야 진실 앞에 서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게 함께 살아갈 이유가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하진 않을게요.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곧이어 미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같이 살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다시 선택할지 아니면 놓을지 그건 내가 결정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4부
아이를 앞세운 협박? 며칠 후 미숙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이시죠? 그 여자였습니다. 상간녀.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죠? 미숙 씨는 최대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람 하나를 완전히 몰아붙이시네요. 미숙 씨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요? 거짓말한 건 그쪽 아닌가요?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전혀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아이 인생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미숙 씨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왜 우리 책임이죠?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정민희 씨가 지금까지 아빠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이한테 아빠라고 불리게 만든 건 누구였는데요? 미숙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선택이었죠. 거짓말로 만들어낸 역할이었고요. 잠시 침묵. 그리고 여자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해도 된다는 거네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사모님, 남편이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미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도 아이를 무기로 쓰고 있다는 것을 협박하시는 건가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소문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미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말 다 하셨으면 앞으로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잠깐만요. 여자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신이 먼저 만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떠올랐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어른들의 거짓말을 아이에게 떠넘기려 하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가 그 여자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아이 얘기를 하면서 나를 계속 죄인으로 만들더라. 미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여자의 방식이에요. 당신이 책임감 때문에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이 얘기만 나오면 아무 생각도 못했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어리석어지지 않는 거예요. 며칠 뒤 상간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숙 씨는 그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변호사의 한마디가 미숙 씨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제는 협박입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문제예요. 그 순간 미숙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앞세운 거짓말은 동정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이유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호부, 그 책임은 내가 내려놓기로 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문서가 전달된 날 상간녀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내용 증명이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허위 사실로 친자 관계를 주장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앞세운 거짓말도 책임이라는 이름의 협박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수가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법적으로는.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등에 짊어졌던 짐을 그제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의심조차 안 했어. 그냥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어. 미숙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속았어요. 하지만 나도 속았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시간, 거짓말한 선택, 확인하지 않은 책임들. 그 모든 게 나한테는 배신이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은 안 할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게.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23년. 함께 키운 아이들. 같이 웃고 같이 버틴 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단 한 번의 선택.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을 붙잡고 놓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할게요.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책임지고 싶어서예요.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소란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상간녀와의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됐고 남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후 미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버린 여자가 아니다. 나는 거짓말로 만들어진 책임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책임은 사랑에서 나와야지 거짓말에서 시작되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미숙 씨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단어로 많은 것을 참아냅니다. 침묵하고 양보하고 스스로를 지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책임은 미덕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이 아닌 책임 때문에 끝까지 버티셨겠습니까? 아니면 늦더라도 자기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